2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이 교실에서 담임교사를 5분 동안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3 남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라며 꿀밤을 때린 여교사를 2차례나 폭행했습니다. 교권의 참상이 극한으로 치닫는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목도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교권 침해 문제. 이에 지나친 학생 인권 강조가 교권 침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일부 지역에서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별, 종교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물리, 언어적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받을 권리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7개 광역시도에서 제정되면서 학생들의 인권 신장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교권 침해 논란 끝에 작년 12월 충남을 시작으로 올해 4월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폐지됐습니다. 교권하고 상충되지는 않지만은 영재성이 있다. 구성은 모두의 권리가 존중받고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건강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의 상황은 어떨까? 네, 지난해 광주광역시 의회에 접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지난 3일 청구 요건을 충족해 행정 절차에 들어가면서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만 366명이 서명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그들은 어떤 이유로 조례 폐지를 원하는지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학생의 어떤 자유와 인권만을 강조해서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아이들 지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셔요. 특히나 이제 광주는 기초 학력이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고부터 이게 참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폐지가 답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주민 청구를 발의한 거죠.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책임과 의무는 빠져 있어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교육단체 총연합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교원의 비율은 84.1%.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울 수 없는 등 적극적인 생활 지도가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며 조례가 부작용을 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또 달성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도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해도 선생님이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암암리에 학생의 인권에 오해적인 부분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로 교사들의 생활 지도가 어려워졌고 이것이 교권 추락, 나아가 기초 학력 저하로 이어졌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사실은 교육의 문제는 학생 인권 조례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서 신장되었다거나 아니면 저하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9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에서는 지난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각하할 것을 요구하며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는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대립되는 구도들을 만드는 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학교 안에서 어느 한 교육 구성원의 인권을 지우고 다른 교육 구성원의 인권을 지킬 수 없다. 그 말은 학생 인권이 폐지되면 교사의 교사권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학생 인권 조례를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들의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만큼은 확신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서울에서도 그렇고 어디 또 충청도 쪽에서도 그렇고 폐지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어서 의장으로서 그리고 또 주변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봐서도 많이 좀 이게 말이 안 된다.
어른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도 교권의 하락이 마치 학생 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오해로 비칠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 인권조례라거나 학생 인권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악용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교권이 침해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오해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가 교권 침해를 불렀다면 조례가 없는 지역보다 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교권 침해 건수가 많아야 하는데 교권 침해 사례 추이를 보면 통계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조사에서 통계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구체적으로 조사된 사례는 있다고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됐던 그 근본 취지가 인권의 존중이라는 개념 아래서 서로 간에 존중돼야 된다는 것을 기본 취지로 갖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현재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 현장에서 왜 교권 침해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까? 핵심은 이거거든요. 아동학대 신고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받으면 바로 분리되고 굉장히 그 조사 기간 동안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들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사실 학생인권 조례랑 연결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교사 대부분이 학생을 지도하며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태학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아무렇게 하더라도 선생님 우리는 때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반에 그런 학생이 한 명만 있어도 그 반의 수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 인권 조례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돼 학생들 사이에서도 조례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학교도 실제로 제가 회장으로서의 임기를 수행하고 있을 때 분실 사건이 엄청 많았어요. 지금은 이게 학생 인권 조례에서 수색을 하면 안 된다. 필요시에는 마지막에 경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안 된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CCTV도 많이 없어서 제대로 범인을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교권과 학생 인권이 보장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이나 교사들의 아니면 학생이나 교사들의 권리가 서로 신장되고 보호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가능한 것이지 마치 어느 한 교육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고 나머지 교육 주체의 권리를 신장하는 것, 그것은 정말 제로섬 게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교권과 학생 인권이 같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본 취지 하에서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고요. 학생 인권 조례가 있다는 그 자체도 아마 그런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학생 인권이 존중되고 더불어서 교권도 존중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서 정책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당연히 보장돼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모두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